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조직 자원관리의 정삼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제3편 모공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는 책 모자죠. 그러니까 어, 공은 이제 친일공인데 공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planning the attack인데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모책을 제시하고 있고 또 여기서 공은 공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서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건 없어요. 방어도 해야 되니까 공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방에 대한 모책, 모략적인 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참 손자병법 중에 제일 또 중요한 편이 이 3편 모공편이에요. 사실 부전승 사상,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뭘 인지를 해야 되냐면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단어 지피지기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되는지를 참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알고 있죠. 그죠? 위태롭지 않다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시간은 다음 시간에 그죠? 2강에서 배울 건데 1강에서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공방을 하고 부전승에 대한 사상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령법지법 그래서 범이라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이죠. 평범한 용병 병사를 뭐 용자가 뭐 사용한다 활용한다 하지만 저는 그저 등용이라고 청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등용의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등용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 군은 의무죠. 병역이 의무지만 사실 2500년 전에 중국에서는 사실은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용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땐 등용을 한 거죠. 다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건강 신체가 건강한 사람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서 저는 뽑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거고 뭐 활용 사용 뭐 틀림이 없죠. 사실은 우리가 군대 군사 용어니까 그렇지만 일반 조직사에서는 다 그쵸 등용시킨 거죠. 뽑은 거죠. 그죠?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등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먼저 전국 이상 파국 차지다. 즉 전자는 온전할 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는 거는 앞에 있는 전자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목조가 국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온전함이 최상위 행위이고 그죠? 이렇게 도지법식으로 어순에 의해서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를 목적어가 대부분 80%가 그렇게 해석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또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국가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행위이고 국가를 그죠? 파국하면 파괴하면 그러니까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간다. 즉 싸우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파국적으로 파괴하는 전략으로 가지 말고 온전하게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협상을 통해서 대화로서 풀어가라는 뜻으로 해석하도 되죠. 참 손자병 보면 이렇게 그죠? 블루 오션을 했던 거죠. 레드 싸우는 빨간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파란색으로 전투를 어떤 전략을 세워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일컫는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것도 전군이죠. 그죠? 온전한 군대죠. 그죠? 군단 또는 군대 뭐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군단을 보존 저는 이제 여기는 온전하기보다 보존이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존됨이 최상의 행위고 상위의 행위이고 또는 두 번째는 파군 차지
군단을 파괴하는 것은 다음으로 간다. 여기서 갈차지는 끝에 갈지자가 있는 것은 뭐뭐의인데 중은 중간에 있을 때 의이고 맨 끝에 갈지자가 있는 거는 그죠? 동사로서 다음으로 간다, 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례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갈지자가 명사 다음으로 왔느냐, 중간에 있느냐 또는 맨 끝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끝에 있는 것은 동사로 해석하시면 간단한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이게 이 사진이 저희 나라 그죠? 수도를 탈환한 날이 9월 28일이에요. 이제 그만큼 국가를 뺏기고 나서 그죠? 이렇게 탈환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저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무섭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자료나 이렇게 학습을 해보면 참 싸움 없이 그죠? 온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죠. 국가 물론 여기서 군단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 군단이라는 뜻은 뭐 단체라는 뜻도 있고 꼭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회사라고 칭할 수도 있고 또는 큰 공동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평하죠. 그래서 이 군단이라는 건 군대뿐만 아니라 회사라고 사실 회사도 보존이 오래돼야 되죠. 사실 참 전 세계적으로 100년을 넘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말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가 그죠? 굉장히 유명해서 104년 동안이나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 팔았던 참 필름 회사인데 지금은 사라지고 그죠? 없죠 거의. 다른 걸로 또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간다는 것은 참 국가나 또는 기업이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거기 때문에 이런 온전하게 가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으로는 지금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여기 뭐가 됩니까? 그쵸.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규모가 작을지언정 이렇게 보존되고 온전하게 간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운율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죠? 려는 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남자분들은 그죠? 군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여학생들은 좀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단 군단 밑에 여단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단이 온전함이 최상의 행위고 그죠? 밑에 나왔네요. 그래서 군대 전체만 그다음에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죠. 분대는 제일 작은 것부터 설명해드리면 분대는 한 4명에서 9명 한 자리 숫자죠. 기본이 뭐 5명도 되고 뭐 그건 국가나 조직이나 해서 되고 기업에서도 되게 그쵸 한 팀 그러면 5명? 예. 항공사도 그쵸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 객실 승무원 이렇게 하면은 큰 비행기는 그쵸 뭐 10명인 경우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만 작은 비행기 180석 정도 되는 거는 보통 5명 예 그렇습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 정도 2명, 또 객실에 3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분대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4배 정도 하는 것이 소대고 또 거기에다 4배 한 게 중대고 거기다 또 4배 하는 것이 대대고 그 중에 4배 하는 것이 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외울 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중대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단 여기 지금 나온 여단이라면 한 500명 그래서 군단 그러면 뭐 12,000명에서 뭐 2만 명까지도 칭합니다. 그래서 좀 군대 조직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 어바우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이 규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와 같이 또 기업에서도 그쵸 팀 뭐 또 무슨 부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여단을 파괴하면 다음으로 가며 그죠 갈지자죠. 그 다음에 전졸위상 그죠 졸병 졸병은 온전함이 최상의 행위이고 두 번째로
군조를 파괴하는 것은 다음으로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오, 아까 5명이죠, 그죠? 이것은 5명일지언정, 그죠? 분대일지언정 이런 뜻이야. 대오, 5명이 온전함이 그러니까 인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 소속되어 있는 건 인간이잖아요, 그죠? 군단이든 여단이든 졸병이든 대오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함이 세상이고, 그 대오를 파괴하는 다음으로 간다. 이런 뜻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중요성, 그죠? 아까 그 조그마한 학교에 이런 분교 같은 조직이지만 그래서 온전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인간이 있다는 것이 파괴하지 않고, 즉 싸우지 않고 어떤 전략적으로 이기는 것이 서로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쵸, 공격에 대한 모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 말이에요. 다음은 시고 백전백승. 여기서 백전백승이 나오네, 그죠? 여기서 역시라는 뜻이에요. 역시 고는 그러므로 100번 도전해서, 저는 이 전을 전쟁이라기보다는 도전이라고 좀 칭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죠? 도전해서 100번 하더라도 여기서 이 도전이라는 뜻은, 그죠?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저는 전쟁, 싸움, 뭐 전투 이런 뜻이 있지만, 경영학적으로는 뭐 전략 또는 스포츠에서는 도전, 뭐 또 경기, 시합 또는 경쟁, 그죠? 정치적으로는 협상, 그죠? 참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의 패기로서 도전이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100번 도전하여 100번 승리하였어도 비산지선야, 즉 선행이 아니구나. 야자는 어조사로 감탄이죠. 그래서 선행이 아니구나. 100번 이겼는데, 그냥 100번을 도전해서 100번 했는데 그러니까 비선이 아니구나, 최선이 아니구나. 즉, 이 말은 참, 글쎄, 요즘에 너무 젊은 친구들은 스펙 쌓기에 열렬하죠, 그죠? 참 그런 것들이 좀 모순적인 게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죠? 물론 저도 자격증 한두 개를 취득을 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우리나라는 좀 개량화돼 있다는 게, 그죠? 그 안타까운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직장도 보면 승진 시험에 막 매달리고 이런 것들이 좀, 글쎄, 이렇게 100번 도전에 100번 승리는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최선이냐? 부전 이굴인 지병 선지선자야. 최선 중에 최선자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살펴보죠. 전투가 불가하여서, 부전이잖아요. 전투가 불가하여서, 부자는 불자는 아니라는 뜻인데요. 한자로서는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투를 안 하고서 이런 뜻이죠. 전투가 불가하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안 하고서, 그죠? 안 하면서 인간을 굴복시키면, 굴자가 굽히게 만들면, 그죠? 나에게 굽히면, 굴복이라는 뜻은 제가 좀 과장되게 두 글자를 표현했는데, 그죠? 그죠? 좀, 굴복하면 인간이잖아요. 굴복한 사람도 근데 그게 병사라면, 졸병이라면, 그죠? 졸병이니까 인간답게, 그렇게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전투를 안 하고 굴복시킨다는 것은, 그죠? 협상으로서 싸우지 않고, 토론으로서, 그죠? 서로 인간적으로 승패를 겨룰 수 있는, 또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협상이라는 말이 저는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죠? 상대를 적이라고 보지 말고, 그죠? 참 이런 의미로서의 경쟁, 선의 경쟁, 그죠? 말 그대로, 거기서도 선자잖아. 선이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협상이라는 드라마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서 참, 전투를 하지 않고 인간을, 그죠? 굴복시킨다는 그죠? 굽히게 하면, 조아리게 하면, 그죠?
꼭 굴복이라는 단어보다 인사를 한 다음에,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굴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굴복시키는 병사를 굴복시켰다면 그게 최상이다 이거죠. 그죠? 참 일단 손자병 제일 좋은 것은 저도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전략, 모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병사가 최상이니 벌목 모책으로 정벌 하고 우리가 벌목한다고 하죠. 나무를 산의 나무를 할 때 벌목이다. 벌자는 그저 나무를 친다는 칠벌자예요. 그래서 모책으로 모략이 아니고 모책으로 정책으로 정벌을 하고 그 있잖아요. 그 다음이 그죠? 외교로서 정벌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병사를 정벌하고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그죠? 모책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교류를 해서 그죠? 정보를 그 다음에 이제 싸울 형편밖에 안 된다면 이제 병사를 정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을 공격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뭐 싸울 수밖에 없으면 그죠? 성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병사도 공격하지만 그러기 전에 두 가지죠. 그렇죠. 모책과 외교로서 정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성을 하게 되면 그죠? 공성지 즉 성을 공격 사실 공격만 하겠어요. 방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성을 도성을 공격의 방법은 그죠? 여기서 갈 짓자는 소유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의 방법은 어떤 위는 행위죠. 행위인데 그 행위가 득이 없다. 근데 이자는 이미 득이 불가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참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면 우리 부하 직원인도 죽을 거고 상대도 병사들이니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다 하더라도 설사 성을 뺏었다 하더라도 서로 피해는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지금 사진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 파이터 권투 선수인데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도 보면 얼굴에 이렇게 피멍이 들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이겼어도 참 아픈 거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거는 저도 무서워서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기업에서도 또 회사 내에서도 참 경쟁이 심한 저 국가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쟁 사회를 몰아가요. 근데 저는 경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굳이 싸우면서까지 안 하는 것이 그죠? 안 한다고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긴 해요. 그죠? 저는 과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지 말고 좀 수위에 따라서 조금 져주고 작은 거는 져주면서 사는 방법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또 회사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참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참 열받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그지만 참 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너무 길어도 안 돼요. 사실은. 짧은 회의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어, 여기서 말한 모책으로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또 좋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좀 2500년 전에 그죠? 군사적인 그러니까 수는 수선한다는 뜻이고요. 노는 방패 노자예요. 그래서 방패 수선해야 되고 부는 덮는다는 거죠. 오는 이제 술에 덮개죠. 마차 같은 거. 여기 방패죠. 그 다음에 옛날 수레인데 여기 이제 덮개를 덮어야 되잖아요. 무기 같은 거 또는 비 오면 또 안 되니까 그죠? 이런 것도 덮어야 되고 구기계 그죠? 구는 무기를 말하는 거고 그죠? 무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구비해야 되고 그죠? 구는 구비를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기계. 네.
앞에 기계자하고 뒤에 기계자하고는 틀리죠. 기자가, 그죠? 그래서 무기거나 이런 화살 같은 거죠. 화살 뭐 또는 뭐 포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구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3월 이후성이라. 이런 걸 제작하는 데는 3개월 그리고 후에 완성된다. 성은 여기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죠? 완제품을 내려면 제조하려면 그죠? 3개월이 되는 것이고 거인이란 뜻은 거자가 막을 거자고요. 이는 성곽문 인자예요. 그래서 막을 거리의 성곽문은 또 우자예요. 또한 3개월 그리고 말리을 이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또 3개월이 지나야 된다. 6개월 걸린다는 소리죠. 그죠? 성곽문은 그쵸. 문도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작은 거예요, 사실. 근데 정말 성을 지키려고 했더니 2중, 3중으로 문을 그저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 또 철제라든지 뭐 단단한 걸로 또 2중, 3중으로 막아놔야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들을 구비를 해야 되고 보조를 해야 되고 수선해야 되고 저 군대 가면 또 그죠 근데 옛날에 총이 없었지만 청소해야 되고 그죠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또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장불승 기분 장수가 불승 승리가 불가하여 승리가 불가하다고 느끼면 그런 기분이면 분노하고 그죠? 싸우고 있는데 그죠? 후퇴는 아니지만 막 부가지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이거 못 이기겠는데 그러면 분노하지 막 욕도 나가고 그죠? 그리고 이의 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는 예, 이거 개미 의자예요. 그래서 붙어서 개미처럼 붙어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갈지자 그러니까 가고 부착해서 가고 또한 살사 그러니까 사병들이 살해되는 것은 3분지 1 그죠? 3분의 1이고 지금 그림처럼 그죠? 이 성은 지금 여기 있는 성은 사진 그죠? 영화를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나지만 엄청난 성이거든요. 성들이 그죠? 중국의 성들은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보다 참 대국이니까 그저 땅덩이가 엄청 크니까 뭐 성도 우리라고 높고 이게 높은 건 이거는 딱 촬영하기 좋게끔 해놓은 상태죠. 그죠? 근데도 이렇게 개미처럼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아무튼 밑에서 올라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격하면 3분의 1이 죽고 1차 공격해서 그럼 1차 공격에서 저쪽 상대편에서도 뺏기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한 것 같지만 오히려 방어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죠? 것이고 이성불발자 그리고 성곽을 성곽이죠. 그리고 성곽을 발췌가 불가한 장수는 여기서 자자는 장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췌가 이거 성곽을 못 차지하게 근데 그리고 다시 또 공격을 차자가 제차죠. 그죠? 또는 차후에 공격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차후 공격은 재앙이구나. 왜? 또 3분의, 지금 3분의 2 남았는데 공격하면 3분의 2에 3분의 1 곱해봐요. 6분의, 그죠? 2니까 3분의 1이 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죠? 재앙이죠, 재앙. 2차 공격을 해서 뺏으면 3분의 1이 부하직원이 없어도 되지만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겨도 아까 여자 권투 선수가 이겨도 상처 맞듯이 그죠? 이런 공격이 참 그래서 손자께서는 이렇게 공격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장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손자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또 몇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장수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물론 여러 등급의 그 직책에서 대리, 일반 사원, 과장, 부장, 또 팀장, 실장님, 이사님 계시겠지만 사실은 다 그저 장수예요. 장수의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제 차를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다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죠? 부하직원이 참 이렇게 다쳐가는데, 그죠? 또 공격을 한다? 승부가 없는데? 그러니까 승부가 없는데 공격하는 거는 나중에 배워요. 그게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모공편에서 2강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사람들 때문에 그죠, 공격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고선 용병자, 즉 그러므로 병사를 등용한 착한 그죠 자는 여기서 장수들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병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용한 병사를 착하게 활용하는 등용한 장수는 여기 좀 한자가 어려운 게 몇 자가 있어요. 그죠? 구린지병이 비전야. 즉 굴복한 인간의 병사이면 여기서 가해지자는 인간의죠. 그죠? 굴복한 인간이 도치법에 인간이 굴복한 병사라면 그죠? 라면 전투를 그죠? 전쟁을 안이비자니까 안 하는구나. 그죠?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같은 뉘앙스로 이번에 어떤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죠? 발치된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뽑힌다는 거는 그죠? 뽑혔다는 것은 제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을 그러니까 성을 공격함으로써 그죠? 쓰러진 병사를 인간을 말하는. 그러니까 발치된 인간의 도성이면 뭘 안 해요? 그죠? 공방을 이제 더 이상 도성 뺏었으니 그만 그저 죽이지 말라는 거죠. 도성을 이제 차지했으면 공방을 하지 말고 그죠 수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인간이 그죠 파탄이 된 인간은 국가이면 그죠 이미 국가를 그죠 우두머리를 만약에 체포했으면 뭐 더 이상 서민들 구민들 그죠 사실 책임자만 잡아내면 그죠 전쟁이든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다 굴복이든 발치든 파탄이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병사든 도성이든 국가라는 자체가 다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라면 연고에 끌지 않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속견속결을 한다는 거죠. 참 싸움은 그죠? 이 사진은 제가 왜 올렸냐면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 이 노예 제도 아시죠? 그죠? 이게 지금 미국의 남북전쟁 할 당시 흑인들에 대한 인간 존엄성, 그죠? 핍박을 받았죠. 참 아직도 이런 노예를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참 인종차별, 그죠? 이것도 하나의 인종차별이잖아요, 그죠? 현대판 인종차별 많죠, 그죠? 갑질이라 그러죠, 그죠? 높은 힘 있는 자, 약한 자를 막 그죠? 참 그런 것들은 얘는 참 인간사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죠. 조직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런 거 왔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간이죠. 뭐 계급적으로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그죠? 다 인간인데 이렇게 막 죽여가면서 막 모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전 신사답지 않은 그죠? 매너가 없는 행위라고. 그래서 필이 전쟁 우천하 반드시 이상처럼 앞에 있는 세 가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온전하게 경쟁함이 어디에서? 우자는 뭐뭐에서의 어조사인데 뭐뭐에서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런 거 하듯이 반드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천하 그러니까 모든 곳이라는 뜻이에요. 천한 하늘 아래에서니까 그죠? 천하 대장군 그러듯이 그죠? 하늘 아래는 다 땅 위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모두 온전하게 경쟁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이런 공동체에서는 그죠? 온전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좋다. 고병불돈 그러므로 병사는 병사를 또는 병사는 정돈 돈자가 정돈한다는 뜻이에요. 조아릴 돈인데 돈제라는 말이 모두 없앤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돈제 그러니까 제거를 모조리 다 한다는 돈제 정돈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정리정돈 우리가 할 때 정돈이에요. 정돈이 불가하다는 것은
그쵸. 이 많은 그 군대에서, 그죠?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사진에서 서로 싸우는데 인간을 다 그냥 제거 정리를 할 수는 다 죽일 수는 없다는, 참 말을 멋있게 쓴 거죠. 그죠? 정돈이 불가한 거, 다 죽일 때까지 싸우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2500년 전 선자 그 춘추 사후 시대도 없었고, 근대든 그렇고 모두 죽고 승리한 그런 전쟁은 없어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가하니, 그러니까 병사를 다 제거한다 하는 것은 없으니, 일이 가장 인의 이익을 주면, 그죠? 이익이면, 그죠? 이익이면 온전히 가능하니, 그죠? 그러니까 장수가 질 것 같으면 항복을 하든가, 그죠? 자존심 때문에 항복 못 하나요? 인의 이익이면 온전히 가능하니, 그러니까 협상을 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윈윈 전략이라고 그죠. 상대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전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득을 주면, 그죠? 이득이 있으면 온전히 가능하니, 그죠? 그런 모책으로, 그러니까 모공편, 지금 여기서 모공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죠? 천하에서, 모든, 지상에서는 전쟁, 그죠? 온전한 경쟁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고, 사원들, 직장을 다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득을 나누면, 이득을 주면, 그것이 바로, 그죠? 모책 공격의 방법이다. 그죠? 모책으로도 공방의 방법이다. 저는 공격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요. 그죠? 공격이라는 단어보다는 공방이 더 어울리고, 공방의 방법이다. 왜? 공방을 한다는 것은, 그죠? 공격을 한다는 것은 피해가 서로 인간의 피해가 많죠. 이겼을지언정, 그죠? 그래서 그렇죠. 참 직장에서도 저도 과거에 뭐 직장을 그만둔 적도 있고, 그죠? 뭐 이게 싸움이 아니지만 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참 직장을 옮긴다는 게 다 방법은 아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죠? 참 온전하게 경쟁함으로써, 참 그런 거면 이거 2500년 전에, 그죠? 이런 사회생활이나 지금의 사회생활이나 제가 볼 때는 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해석하는 방법이, 그죠? 그래서 무공법이 이 한 줄에 답이 들어있다고 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 그래서 그러면서 또 싸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쉬운 거니까. 그러므로 병사의 등용의 방법은, 어, 등용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10이라는 게 10배 이면이 배자가 이제 생략돼 있어. 10배 이면 곧, 즉 위는 포위하면서 가고 공격할 때 갈 적이, 그죠? 우리가 10배가 많으면 상대보다, 그죠? 포위해 가고, 이렇게. 요 사진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죠? 명란대전을 할 적에, 그죠? 하기진법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여기서 비율은 몇 배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2배로 봤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왜군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배입니다. 사진상으로는. 그래서 5배이면 싸움을 해서 공격하고 공방하고 가고, 배면 2배이면 곧 분산해서 가라. 제가 볼 땐 규모가 2배라고 치고, 사실은 우리가 2배로 작아요, 사실은. 근데 위에 기록에 이순신 장군 일기에 보면 이 하기진도라고 해서 이게 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군사의 수량에 따라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런 거 보면 아마, 그쵸, 이 손자병법에 있는 요 공격법을 이순신 장군도 책을 당연히 손자병법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많이 여기서 내용들을 이순신 장군께서 또 재해석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싸움에도 적용한 것 같은 분위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적즉능전지라, 즉 우리가 되게 맞수를 적수라고 그러죠. 필적 또는 적수이면 곧, 그러니까 인원수가 같다는 거죠. 필적이라는 뜻은 능력이나 세력이 서로 비슷한 사람. 혹시 바둑 두는 사람, 상대 적수, 그죠? 적수 만났다 그러죠. 똑같다는, 그러니까 능력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면 능력껏, 그죠? 능력껏 전략을 세워서 가고, 그죠? 능력껏 전투해 가고, 그런 뭐 해석도 되죠, 그죠? 능력껏 전투를 해서 하면서 가고, 작으면 숫자가 소량이면 상대보다 작으면 또한 그것도 능력으로, 그죠? 도주하면서, 그죠? 도망가면서 치사한 것 같지만 전략이 너무, 상대는 50명이 우리 5명이면, 그죠? 10배나 작으면 다 못하죠, 그죠? 그건 영화에서 막 주인공들 안 죽고 하니까 그렇지, 그죠? 인원이 작으면 전쟁에서는, 그죠? 옛날 무기로는, 그죠? 그래서 도제하면서 가고, 약간도 없으면, 약간도 아니면, 그죠? 약간도 없으면, 조금도 없으면, 능력껏, 이거는 도주 정도가 피하면서 가야죠. 숨어서, 그죠? 한두 명이서는, 그죠? 숨어서 가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생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인원수에 따라서. 그래서, 특공대 투여할 때 보면 이렇게 도피해 가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량에 대한 개념, 그죠? 소자와 작을 소자와 적을 소자는, 그죠? 여러분들이 한자로 좀 알아두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소적 직연 대적 지급냐. 그러므로 어, 약소한 상대의라면, 적이 상대가 약소하면, 그런 약소한 사람은 그죠? 경건하게 해서 갈 거고, 인원수가 작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경직돼서 경건하게 가고 탄탄하게 갈 거고, 상대가 많으면, 그죠? 상대가 강력하면, 많으면, 크면, 그죠? 많다는 것이 아니라 큰 대자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달라요. 앞에 화면에서의 소자는, 그죠? 적을 서고, 이번에 등치가 작고 크냐에 따라요.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에서는 수량이 작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소자는 크기가 작다. 1대1로 봤을 때 작으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대한 상대의 적이면, 그죠? 생금해 가는구나. 그래서 참 가끔 씨름을 보면서, 그죠? 왼쪽 선수는 작아요. 작을 소자지만 오른쪽 선수가 굉장히 등치가 2배 정도 돼요. 사진상으로 좀 차이가 잘 안 나나요? 그래서 왼쪽인 사람이 업어치기로 넘기는 거죠. 그죠? 어떤 전략에 의해서, 그죠? 참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작다 크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가끔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작은 걸 핑계 안 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런 핑계 안 돼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다 극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많고 적고, 수량이, 또는 크기가 크고 작고, 그죠? 집이 크고 작고 행복이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수량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도 모공편 상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손자봉품의 모공편에서는, 그죠? 공방의 모책에 대한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싸우면서 부전성으로 이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지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